이스라엘과 폴란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의 재산을 독일이 약탈을 했고 전쟁 이후 폴란드가 공산국가로 되면서 이 재산들을 모두 폴란드 국가의 소유물로 국유화시켰는데 이 재산들을 이스라엘이 폴란드를 향해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1일에는 폴란드의 국민들이 바르샤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몰려가서 시위를 했고요. 이틀 뒤인 5월 13일 이스라엘 정부 대표단이 폴란드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예정을 폴란드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갈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폴란드 측에게 유대인의 재산에 대한 반환이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폴란드에는 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얼마나 재산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폴란드는 왜 안 돌려주려고 하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폴란드에게 요구하는 단체는 세계 유대인 원상회복기구 WJRO입니다. 이 단체가 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압류한 유대인들의 재산을 전쟁이 끝난 후 폴란드가 국유화했는데 그것을 배상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폴란드는 자신들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피해자들이고 그때 당시 점령국이었던 독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대로 재산을 돌려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문제다.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족할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6조 원이다. 우리 폴란드는 그렇게 큰 돈을 줄 여력이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유대인 원상회복기구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폴란드 사람들에게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또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폴란드가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았으니 그것을 돌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독일 나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스스로 그 보상 금액이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폴란드가 유대인들의 재산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폴란드에는 어떻게 또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적 배경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중세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가 꽤 오래되었죠. 십자군이 13세기 유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해 올 때 유대인들은 폴란드에서 안전하길 원했습니다. 14세기경에는 폴란드 지역에서 칼리치 법령을 통해 유대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보호로 인해 폴란드의 유대인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죠. 어떤 학자들은 16세기 무렵 전 세계 유대인의 약 80%가 폴란드에 살고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자주성을 가지고 풍성한 사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삶은 18세기 무렵 폴란드가 러시아,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나뉘게 되면서 큰 위협을 받게 되죠. 폴란드의 대다수 지역을 러시아가 지배를 하면서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 역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1880년과 1890년 무렵 러시아 알렉산드로 2세가 암살을 당하면서 러시아, 폴란드 유대인들은 유대인 대학살, 포그롬에 노출되게 됩니다. 결국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는 민주주의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에는 우크라이나인, 유대인, 벨로루시인, 리투아니아인, 전통 독일인 등이 살았는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무렵 폴란드에는 폴란드 인구의 약 10%인 3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는 유럽 국가에서 유대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 9월 1일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리고는 독일 나치는 폴란드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폴란드어로 오시비행침, 독일어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고 가서 약 5년에 걸쳐 약 33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300만 명을 잔혹하게 학살시켰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집과 재산을 모두 독일 나치가 빼앗아간 것이죠. 물론 이 기간 동안 약 190만 명의 폴란드 시민들도 함께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사실은 우리도 같은 피해자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계 유대인 원상회복기구는 2차 세계대전 당시가 아니라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산정권이 집권하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폴란드에서의 반유대주의 정서와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과 재산 몰수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유럽에 몰아닥친 경제 불황은 폴란드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폴란드 국민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당시 폴란드의 의사 중에 56%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사는 43%, 언론인은 22%, 변호사는 33%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매업과 제조업 그리고 수출 산업에도 활발히 그 영역을 넓혀갔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유대인들은 폴란드에서 100개 이상의 전기 간행물을 발행했으며 15개의 유대인 극장에서 매일매일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폴란드에 살면서 폴란드 사람들은 가난함에 허덕이는데 유대인들은 폴란드의 사회 곳곳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으니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폴란드의 우익 정치 세력과 폴란드에서 큰 영역을 차지한 가톨릭은 유대인들을 더욱 적개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폴란드 국가의 정책은 유대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특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보이콧과 재산 몰수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폭력은 유대인 상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잦았고 그중 많은 수가 약탈당했습니다. 1935년에서 1937년 사이에 반유대인 사건으로 인해 79명의 유대인이 살해되고 5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고 또 1937년에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폴란드 학생과 유대인 학생들을 위한 자리를 구분하는 문제로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또다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제거하려는 공식적인 폴란드 정부의 욕구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끔찍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또 어땠을까요? 33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그 사륙의 광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겨우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폴란드의 상황은 많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동부가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었고 서쪽은 독일로 합병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도무지 예전처럼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3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그로부터 1년 사이에 또 25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독일은 이미 전쟁에서 패하고 독일로 돌아갔으니 독일 나치가 그랬을 리는 없지요. 바로 폴란드 국민들이 살아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또다시 집을 약탈하고 파괴시켰으며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공동체를 이루고 폴란드 사회 곳곳에 중요한 위치로 돌아가 자기들의 재산을 되찾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25만 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모두 폴란드 국가의 국유화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강제로 빼앗아간 재산과 전쟁 이후에 또 강제로 빼앗아간 재산들을 되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폴란드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독일 나치가 그랬던 것이며 자신들도 역시 피해자다. 폴란드에서 희생당한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이 그런 것이지 우리 폴란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정말 사실일까요? 물론 독일에 가장 먼저 점령당한 폴란드가 전쟁의 피해자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폴란드가 유대인 학살의 일부 가담한 가해자였던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독일 나치가 대규모 유대인 말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경찰과 철도 요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행을 기다리며 억류되었던 게토지구 경비에도 이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나치는 이런 목적으로 블루 폴리스라는 이름으로 폴란드 경찰을 재조직했으며 이에 참여한 숫자는 약 2만 명이었습니다.
1942년에서 43년 사이에 벌어진 나치의 개토 청소 작전에도 역시 이들이 참여했었죠. 그럼 이들이 모두 나치와 협력하는 폴란드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치의 유대인 사냥을 도운 폴란드 경찰 가운데 일부는 나치 점령군에 대항하던 폴란드 지하 저항군 레지스탕스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치가 좋든 싫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유대인 체포작전에 협력했다는 얘기죠. 일부 폴란드 사람들은 유대인 재산이 탐나서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했고 이들을 가려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드바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1941년 7월 10일 폴란드 동부마을 예드바브네라는 마을에서 약 16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몽둥이에 맞거나 죽창에 찔려 죽고 또 일부는 산채로 창고 안에 가둬둔 채 불을 질러 태워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죠. 그 후에 폴란드 공산 정권은 이 끔찍한 사건을 모두 독일 나치의 만행이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드바분의 이 현장에는 독일 나치의 잔악성을 규탄하는 유대인 추모비까지 세웠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인 얀 그로스라는 사람이 2001년 발간한 이웃들이라는 책에서 비로소 60여 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얀 그로스는 이미 폴란드에서 수많은 목격자들을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갔는데 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희생당한 1600여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까지 함께 잘 살던 폴란드의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 폴란드 사람들은 지켜보던 독일 군인들에게 총을 달라고 했지만 독일 군인들이 이를 거절하자 몽둥이와 죽창으로 유대인들을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였던 것이죠. 이때 당시 1600여 명이 죽었는데 마을 인구가 3000명 정도였으니 인구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죽인 셈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을 두고도 폴란드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폴란드인들은 이 사건이 폴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대인의 폴란드 때리기이며 폴란드인은 타고난 반유대주의자라는 편견을 증폭하려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유대인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유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대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2018년 2월 6일 홀로코스트 발언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고 3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 발언법이란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안에서 벌어진 독일 나치의 잔악행위에 대해서 폴란드의 책임을 거론하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대학살했던 일에 대해서 폴란드가 개입을 했다거나 또는 관련이 있다던가 더 나아가 폴란드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폴란드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징역형 조항이 삭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대상은 폴란드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파히나 도세라는 신문에서 앞서 설명해드렸던 예드바분의 사건을 소개했는데 폴란드는 이 신문 기사가 조작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이것은 폴란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홀로코스트법이 발효된 지 하루 만인 2018년 3월 2일에 이 신문사를 고발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17년 전에 폴란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0일 폴란드의 대통령인 크바시니에프스키는 60년 전에 일어났던 대학살의 현장인 예드바브네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의 폴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만행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한 인간으로서 폴란드의 시민으로서 폴란드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끔찍한 범죄 때문에 양심의 충격을 받은 폴란드 국민의 이름으로 희생자의 영혼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폴란드 언론들은 대통령의 용기 있는 사과는 공산 정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후손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폴란드인과 유대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뜻깊은 일이라고까지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9년 전에 폴란드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사과한 일을 잊고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라고 외면하며 발뺌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보도했던 아르헨티나의 언론사까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년 전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서 물러나 70년 전 폴란드에서 전 국민들 사이에 불어닥쳤던 반유대주의가 지금 다시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난 2019년 2월 20일 이스라엘의 매체인 더 타임 오브 이스라엘에 의하면 폴란드 내에 유대인 공동묘지가 파손되고 담장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왕이다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4일 같은 매체인 더 타임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2월 말 바르샤바의 야당 당사 건물에 독일 나치의 표시와 함께 유대인은 떠나라는 낙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려졌던 낙서가 70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며칠 뒤인 4월 3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이 폴란드에서 몰수되었던 유대인 재산 반환에 대한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홀로코스트 산업을 멈춰라. 바르샤바의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또 외치고 반대편 유대인 시위자들을 향해서 $1짜리 지폐를 흔들면서 야유하기도 했었죠. 또 4월 19일에는 폴란드 동남부의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부활절 행사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유다를 상징하는 인형을 끌고 다니며 몽둥이로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인형이 바로 까만 모자를 쓰고 옆머리가 꼬불꼬불한 전형적인 정통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날 행사에서는 인형을 목매달고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잔혹하게 했던 일들을 부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대인 스스로 벌인 자작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9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개신교, 복음주의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폴란드 정부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분명한 책임이 있지요. 가톨릭 역시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3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32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잔혹하게 학살될 때 가톨릭 신자들이 앞장서서 몽둥이를 휘둘렀으며 죽창을 찔러댔고 유대인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밀고 하고 등을 떠밀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 아니었던가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태운 기차가 아우슈비츠로 달려가는 동안 그 기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폴란드의 성당에선 찬송을 더욱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울부짖음과 살려달라는 아우성 소리를 애써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더욱 찬양을 크게 불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톨릭이 나서서 폴란드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 벌어진 일이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1979년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방문해서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독가스 저장고 자리에 교황이 방문했던 것을 기념하는 수녀원을 세웠고 높이 5m짜리의 십자가를 세워 놓았죠. 나중에 이 수녀원은 철거되었지만 1998년에는 오히려 이 자리에 십자가가 152개나 더 세워졌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일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아우슈비츠에서 진행된 산자들의 행진이라는 행사에 참가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3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70여 년 전 유대인 선조들이 끔찍하게 희생되었던 포로 수용소 현장을 묵묵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152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래도 여러분은 가톨릭이 사랑과 화해의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런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폴란드 정부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게 되고 또 고발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란드 정부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전과 독일 나치 점령 당시 그리고 전쟁 이후에 폴란드 국가 안에서 일어났던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재산 몰수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른 척해도 안 되고 배째라는 식은 더욱더 안 됩니다. 폴란드 정부는 반유대주의 정책을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 역사에서 가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시 십자가를 앞세우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핍박해 왔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강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브레드 아카데미에서 준비하는 이른바 명품 컨퍼런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폴란드에서 사역을 해온 류 예호슈아 선교사님의 열려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의 아카데미를 오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저희 브레드TV 1층 코텔 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저 무조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단번에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가 칼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해 왔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하죠. 그래야 비로소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브레드 아카데미에서는 아무 강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 예호슈아 선교사님은 제가 믿고 신뢰하며 추천하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명품 아카데미에 걸맞는 명품 강사라는 얘기죠. 지금 바로 등록하십시오.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